심우정 검찰총장이 결단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법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네, 이렇게 심우정 검찰총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 두 사람 모두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특검 얘긴데요. 오늘 아침 전국 지표조사가 발표됐습니다. 1,005명을 대상으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요. 찬성하는 사람이 65%, 반대하는 사람이 24%였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만 봐도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에서만 반대 비중이 더 높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선 모두 찬성 비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40대에선 84%가 특검법에 찬성했습니다. 반대 비율 12%로 찬성의 7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여론 속에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궁금해집니다. 네, 65%가 김건희 특검 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게 전국 지표조사라는 게 눈에 띄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부정평가 비율하고 그 반대로 비슷하게 가고 있는 양상인 것 같아요. 네. 부정평가율만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민심인데 이거를 일일비하지 않겠다, 또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지금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모든 안 좋은 대형 이슈의 한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무시하고 가겠다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더군다나 대통령 본인과 또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은 정말 그 주장하는 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과감하게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게 상식 같은데 정말 상식이 집집마다 다른 건지 대통령이 생각하는 상식이 따로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심을 겸허히 받들지 않으면 이게 그냥 지금은 잠시 봉합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더 큰 태풍으로 닥칠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결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심사숙고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거부권 행사에서 이게 온다고 하면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독대 왜 안 하세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결기를,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데 조금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게 아마 국회의원으로서 아무리 집권 여당이고 정권 편들고 싶지만은 국민들에게 보여야 할 최소한의 일말의 양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연령대별로 나와 있는 게 지금 보면은 70세 이상의 답변자들만 특검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60대까지는 찬성이 높습니다. 60%, 그리고 50대는 78%, 40대로 내려가면 84%의 찬성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어서 연령별로도 7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거의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볼 텐데 정광재 의원님,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TK, 네. 여당 지지율은 뭐 압도적으로 높은 TK인데 TK에서도 과반이 특검에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뭐 여론을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맞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조차 우리 당과 정부가 일정 정도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요 목소리를 내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네. 제가 생각하기에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중도층에서 우리 당을 질타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우리가 더 마음 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한 부분은 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계속 좀 어떻게 생각하면 악수가 겹겹되다 보니까 이렇게 민심 위반이 커지고 리스크가 더 커지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그 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4명의 후보 모두 네. 김건희 여사가 지난 명품백 수수 과정에서 있었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이든 김건희 여사든 사과를 할 수 있는 진솔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뭐 당내에서 친윤계, 친한계를 넘어서서 지난 대표 경선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4명 후보 모두 지금이라도 사과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지난 2월 총선 과정에서도 자신이 한동훈 대표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보냈을 때 사과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아닙니까?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게 검찰에서 아마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거라고 해요. 네. 그런 법리적인 해석이 끝난 것을 계기로 해서 그 도덕적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진다면 국민께서도 이런 민심이 일정 정도 반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여당 일각에서는 아직 검찰 수사 결론이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를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제 검찰에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의견을 냈고요. 예, 이제 금명간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불기소 처분으로 그렇죠.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게 된 이상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단락 짚고 가는 것이 남은 윤석열 정부 2년 7개월 국정 동력 회복하는데 그것만큼 더 큰 동력이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보면 명품백은 곧 처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지금 4년째 어떠한 결정도 못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난 정부를 되돌아보면 현직 대통령의 아들들이나 뭐 형님들 그 사법 처리된 경우가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김영삼 정부 시절에 아들 그 현철 씨가 구속이 됐었고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이른바 홍삼 트리오라고 해서 아들 3명이 다 구속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현명하게 생각을 한다면 잘못한 게 있으면 물론 벌을 받아야죠. 근데 잘못한 거에 비해서 가장 약하게 벌을 받는 게 어떤 방법일까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든 동생이 현직 대통령으로 있을 때 수사받고 처벌받는 게 물론 그분들도 대부분 구속돼서 처벌을 받았습니다만 그게 그래도 약하게 처벌받는 거예요. 네. 그다음 세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검찰에서 아무런 결정이나 수사를 안 해서 특검 수사를 받고 처벌받는 겁니다. 그거보다 훨씬 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뭐냐면 정권 바뀐 다음에 수사가 이루어져서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현직에 계시면서 자기 아들이 귀하지 않아서 사법 처리되는 걸 그냥 지켜만 봤던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현명하게 생각한다면 그래도 본인이 현직에 있을 때 수사와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게 그나마 그래도 덜 아프게 매맞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사례에 따르면 예.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의 추이도 같이 오늘 나왔는데 전국 지표조사 기준으로 취임 후 최저치 25%가 긍정평가가 나왔고 반대로 부정평가는 69%가 나왔습니다. 이 역시도 이제 앞서 김유정 의원이 분석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의 특검 찬성과 반대의 여론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윤재관 의원님. 네. 결국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블랙홀이 돼서 이렇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네. 계속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앞서 이제 정강재 위원이 매듭 짓는 어떤 사과나 정치적인 그 메시지 표명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면 더 악화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예상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인데요. 어떤 상황이 되면 이 전국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집권 세력들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통령실의 역할이고 집권당의 역할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쭉 문제는 계속 쌓여왔지만 해소는 안 되고 탄핵의 마일리지만 계속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조국혁신당의 입장입니다. 지금 터닝 포인트가 없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점점 안 좋아지니까 하나가 문제가 어느 정도 힘으로 눌러가지고 해결했다고 하니까 또 다른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올백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처분 딱 끝나고 나니까 총선에 공천에 개입했다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김건희 여사 건이죠. 그리고 나서 또 나오는 게 김건희 여사가 의원들과 주고받은 문자가 널려 있다. 이런 얘기를 당내에서 공공연하게 밖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힘으로 눌러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겠지만 이제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정권이 곧 그날이 다가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은 모두 다 투척을 할 겁니다. 폭탄 던지기를 다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전국의 흐름을 제대로 하기 위한 진심의 정치를 전혀 할 생각이 없고 김건희 여사만 막겠다는 생각밖에 없을 텐데 없다고 다들 느끼는데 그런 것이 결국 김건희 여사를 더욱더 구렁통에 더 넣어서 이 정권의 종말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여론은 비판 여론이지만 그러면 야당은 잘하고 있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여당 내에서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청문회가 아니죠.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야당이 여당과 협의 없이 이제 증인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야당도 국민적 그 설득력을 다 충분히 얻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여당에서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네. 그 국정감사에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사실 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는 거죠. 지난번에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증인 채택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탄핵 청문회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당에서 합의하지 않았고 이것에 대한 강제 조항이 사실 지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채택했다고 하더라도 수령 거부를 하거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아마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좋은 정치적 호재라고 생각해서 자꾸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뭐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자, 특검은 특검이고 검찰에도 시선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는 검찰이 좀 결단을 해달라라는 주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을 기자들이 아침마다 출근길에 이른바 뻗치기를 하면서 어떤 입장인지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잘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요새 심우정 총장은 직전에 그 검찰총장을 그만둔 이원석 전 총장에 대한 원망이 대단하겠죠. 왜냐하면 예. 골치 아픈 사건 한 건이라도 좀 처리를 하고 가줬어야 되는데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백 사건 뭐 하나도 손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임 검찰총장에 다 부담으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아직 어떠한 결론을 못 내고 있으니까 기자들 앞에 서는 자리 자체를 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예상해 보건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절대로 불기소는 못할 겁니다. 예. 불기소 결정은 못할 거예요. 지금 JTBC에서 특종을 계속 했습니다만 이종호 씨와 김건희 여사가 특히 일주일 만에 36번 연락을 주고받은 거 그리고 또 다른 주가 조작의 주범이 편지를 쓴 거 이런 게 사실은 검찰의 수사 기록에는 다 첨부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4년째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었던 것인데 더군다나 최근엔 이게 다 알려져 버렸어요. 예. 대중에게도. 그러니까 불기소하기는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불기소는 못해요. 거기 불기소장에 도장 찍을 검사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예.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아무런 결정도 못한 상태로 심우정 총장이 앞으로 거의 만 2년 다 남은 임기를 다 그냥 때울 것이냐. 어느 순간에는 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예. 그 결심하는 내용이 절대로 불기소하는 쪽으로는
안 기울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불기소하겠다고 결심을 해도 정작 도장 찍을 뭐 주임 검사나 부장, 차장, 검사장 4명 다 구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지금. 자, 그러면 검찰에서는 차라리 특검을 해주길 바라는 분위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자기 도장은 못 찍겠고 그렇다고 기소를 하자니 그건 다른 이유에서 또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막고 있는 그 담당자라면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도 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예. 자, 어쨌든 이제 명품백 수수 사건은 조만간 결론이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참 특이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준 사람이 피의자인데 나 좀 처벌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기소를 안 할 것 같고 네. 그 기소를 안 하는 게 이제 영부인의 기소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이런 적 처음 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으로 수사심의위원회가 2번 열리는 것도 참 희한한 광경이고 또 그 결과가 서로 반대되게 나왔다는 것도 희한한 일이죠. 그런데 이건 검찰이 굉장히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뭉개고 있다가 결국에는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얻은 셈인데 어떤 쪽으로 결론을 내려도 비판은 받기 마련일 거거든요. 김 여사를 불기소하고 최 목사를 기소한다고 하면 정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하는 거고 이쪽은 부실 수사했던 건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정말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저는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뇌물 준 사람을 기소하고 받은 사람이 불기소다?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도무지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결론일 거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검찰이 결론을 내린다면 더군다나 이거는 오로지 청탁금지법이라고 하는 그거를 무혐의 내렸던 권익위원회의 어떤 기준에 근거해가지고 검찰이 그거를 지렛대 삼아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 같은데 무혐의 처분 나왔을 때 검찰 내부에서 터져나온 소리가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총장 시절 같았으면 이 건에 대해서 분명히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로 이건 걸었다, 기소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검찰 내부의 목소리인데 그게 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부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 지금 정권의 검찰이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면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정말 국민의 신뢰를 얻고 심우정 총장 지난번에 그 취임할 때 이원석 총장하고 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오직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 그랬는데 이원석 총장도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내려갔는데 임기 네. 마쳤는데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 좀 판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이게 그 선물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 의견을 이렇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낸 거고요. 선물을 준 사람은 기소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 수사심의회 결과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놓고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법리적인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네. 처벌 조항이 없다 이거죠. 그렇죠. 반면에 준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여전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8대7로 단 한 명의 차이로 기소 의견이 많았는데 이 부분도 놓고 보면 단 5%의 유죄 가능성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기소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분이 있었고 그것이 아마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검찰은 아마 내부에 분명한 판단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게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지금 누가 보더라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기소가 될지 불기소가 될지. 다만 불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쨌든 검찰이 책임지고 네.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처벌 조항이 있고 본인이 처벌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면 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있습니다. 검찰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검찰도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JTBC 뉴스룸 단독 보도 얘기를 좀 이어갈 텐데요. 2021년에 도피 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포 김모 씨의 편지 내용이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잡힌 사람들은 구속 기소가 될 텐데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여기서 달리는 아마
우리만 뭐 구속이 되거나 뭐 잡혀간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아 그렇게 표현 달려간다. 은어인가요? 뭐 이렇게 아 좀- 달려간다. 달려 들어간다. 아 뛴다가 아니라 달려들어 그렇죠. 딸려간다. 네, 그렇죠. 아 그러네요. 우리만 달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윤 쪽은 자기 마누라만 빠져나가면 나머지는 무기징역을 받든 사형을 당하든 아무런 고민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윤재관 의원님, 네. 아 이거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우려가 현실이 됐지 않습니까? 2021년 9월이면 대선 때인데 대선 선거운동이 막 시작되고 하던 때인데 예비 후보 때인가요? 예, 그때는? 그렇죠. 그때 이제 예상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됐는데 지금 상황이 지금 3년 지난 상황을 보니까 딱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에게 보낸 문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좌 관리인이면 김건희 여사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가장 많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예상을 얘기하고 어떻게 우리한테만 다 뒤집어 씌우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되지 않았고 실제로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고 정권에서는 계속 김 여사만 보호하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조치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겠죠. 그리고 한다면 내가 김건희 여사가 몇십억을 벌게 뭘 해주는데 더 도움이 줬는데 왜 우리만 계속 가야 되냐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정권이 국민의 민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그것의 터닝포인트 아까 말씀드렸는데 터닝포인트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저걸 쭉 읽어보면 문맥상으로 우리는과 이제 김건희만 빠지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함께인데 한 명만 빠진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취지죠. 저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했던 그 편지 표현대로 하면 우리하고 같이 했던 사람인데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처벌을 받는 상황.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내용으로 읽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또 JTBC에서 보도한 내용 중에는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민모 이사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김건희 여사가 공범이 아니다. 주가 조작 사범과 공범 관계가 없다라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 민모 씨가 법정에 나와서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 자기가 연락한 적이 없다.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다. 이런 증언을 한 게 근거 중에 하나였는데 민 씨가 법정에서 그렇게 증언을 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거 보니까 아니었잖아요. 예. 물론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던 2010년이나 2012년 초는 아니고 시기는 조금 달리합니다만 김건희 여사하고 민 씨하고 직접 문자를 주고받은 게 나왔잖아요. 지금 2012년 1월 9일자 문자 메시지가 그렇죠. 오갔다는 게 나왔잖아요. 예. 어제 보도로. 바로 저겁니다. 저 문자 메시지는 아마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행위와는 상관없는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주식과 관련해서 또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른바 엑스퍼트인가요? 뭐 그 종목과 관련한 건데 어쨌든 민모 씨가 김건희 여사하고 자기는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었다. 그랬던 적이 없다라는 법정 증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예, 위증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물론 그 진술이 법정에서 이제 도이치모터스 건과 관련해서 나눈 게 있느냐 없느냐는 걸로 또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따져볼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뭐 단정 짓지 말고 좀 열어놓죠. 또 다른 취지였다고 얘기가 살짝 바뀔래나요?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유정 의원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그 2차 주포 김모 씨의 편지 내용을 보면은 결국에는 해석을 해보면 우리 같이 했는데 우리만 당하는 거 아니냐, 억울하다, 김건희 여사만 빠져나가고 그거에 대한 우려잖아요. 예. 그러면은 대통령실이나 그동안 대통령이 뭐 대선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들 이게 다 지금 거짓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손해보고 나왔다, 당한 거다,
계좌만 이용당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거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고 있는 그런 편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은 2차 주가 조작의 주포니까요. 더군다나 빨리 빠져나왔다 손해만 보고 이렇게 얘기한 것도 지금 다 이게 탄핵되는 상황이라서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우리가 이런 사람을 믿고 막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도 다 덧붙여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민모 씨 관련해서는 우리가 계속 나왔던 12시에 3,300에 8만 주 때려주셈 그 통화를 증권사 직원하고 했던 사람이 그 민모 이사인데 이 사람하고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점상은 2차 주가 조작 직후예요. 네. 2012년 1월 그 즈음이니까 2차 일어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이건 또 뭔가 그리고 매도 타이밍 알려드릴게요 막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계좌번호를 막 보내겠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또 있을 거라는 충분한 상식적인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 주고받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와, 자고 나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들이 하나씩 두씩 더 빵빵 터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검찰이 이런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4년을 뭉갰구나라는 거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라서 추가적인 어떤 보도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어디에서 이게 끝날 수 있을 것인가 끝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뭐 제가 대통령실 대변인은 아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 김건희 여사가 계속해서 주장해 왔었던 이야기들을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인정받으려면 첫 번째는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네. 두 번째는 그 주가 조작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알아야 이 방조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는 겁니다. 예.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전주 손 씨와 김건희 여사는 관여의 정도가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라는 법적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말씀은 더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는 초지일관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자신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검찰이 계속 소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검찰이 뭐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네, 이 점에 대해서 반론 딱 간단하게 봐서 그건 2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게 그 논리를 계속했고 그런 논리를 계속했습니다만은 2심 판결 끝나고 나서부터는 전혀 타나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대통령실에서 전주가 1심에서 무죄니까 김건희 여사도 무죄다 이런 주장을 계속했었는데 2심에서 전주가 유죄가 나왔잖아요. 이제는 뭐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제는 또 다른 얘기를 또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셨던 말들이 전부 다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탄핵당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모 씨의 사건의 유형과 김건희 여사 유형이 같으냐 아니면 차이가 있느냐 완전 다르냐는 건 검찰 수사에서 좀 드러날 것 같고요. 만약에 특검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특검에서도 분명한 수사의 대상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